자, 오늘도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CPI를 보시면은 이 상품 분야는 이미 디스인플레를 넘어서 디플레, 즉 물가 하락 기조가 좀 잡히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 서비스 부분이 CPI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 분야의 물가 하락 기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타깃이라고 있거든요. 타깃. 생필품을 파는 매장인데 뭐 다 있습니다. 우유부터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고, 저도 정말 여기를 많이 가거든요.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매장에 약 5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 이걸 보고 미국에서 사는 소시민으로서 저도 이 발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뭐 최대한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 매주 타깃을 쇼핑하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품목 보시면은 이뭐 우유, 고기, 뭐 과일, 스낵 다 할인을 하고, 타깃이 이 굿앤 게더라고 이 PB 상품, 자체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염 버터가 3.99였는데 3.79, 물티슈 이거 미국에서 비싸거든요. 1.19에서 0.99, 액체 세제 13.69에서 12.99, 이런 식의 전반적인 이런 그 생필품 가격 하락 추세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CPI를 보시면은 이 식료품 가격, 그 빵 같은 거, 그리고 이 달걀 좀 많이 내려갔죠? 냉동 해산물 좀 내렸네요. 이런 게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 추세를 이 타깃이라는 초거대 소매 업체가 확인시켜 주었다. 상품 분야의 디플레를 타깃이 확정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식 해석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 상품 분야의 인플레가 결국은 이 서비스 인플레에 선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은 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주요 비용 요소인데, 상품이 오르면은 임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이 후행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품 가격이 진정세를 넘어서 잡혔다, 내려간다. 만약에 이런 신호가 지속된다면 서비스 인플레도 조만간 잡힐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CPI로 본 물가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더 좋은 숫자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관련해서 이 스리쿠마르 이 대표가 CNBC 스쿼트박스에서 인터뷰한 내용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얼마 전 CPI 발표에 대한 결과를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 단 한 번의 지표로 인해 지난 3달 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연준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CPI가 좀 잦아들어서 월간 CPI 내려갔다고 그게 랠리를 이렇게 촉발을 했는데, 다시 가속화돼가지고 0.4 갔다가 0.3 내려갔는데, 연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때때로 그들의 발언 안에서 이렇게 모순되고 상충이 된다. 빨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보인다. 내 생각에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올해는 일단 선거의 해다. 연준은 정치적 일정을 보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일정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두 후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2번이나 말을 한 적이 있고, 통화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면 파월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 연준의 행동이 놀랍지 않다. 경제가 물론 좀 잠잠해지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시장에서 더 적은 일자리 공고, 증가하는 실업수당 신청 등이 경제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가 크게 즉시 감소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약간 우려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고, 6월은 안 되고 9월이다. 최소 9월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9월까지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건 중간 규모의 은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가 재발하거나 하는 건데, 여튼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연준은 늘 어떻게 움직였느냐? 시스템을 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08년 9월, 2019년 9월에도 그랬고, 올해 9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올해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준은 무언가를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올해는 정치의 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만 봐도 이 스리쿠마르의 말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자료 보시면 1959년 이후에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늘 정부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올해도 남은 몇 달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바라볼 개연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팀이 해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30년 국치다 이렇게 언급해서 조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죠. 30년물 국채 보시면은 20년에 여름에 정점을 찍고 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45%나 하락을 했는데 1919년 이후 이 1919년이면은 3.1운동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후 지금 최대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다 현금과 주식에 대해서 롱을 잡고 있고 30년 국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올해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는 징후가 좀 나오고 또 그 포지셔닝, 그래서 정책, 이익 같은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올해를 관통했던 논리, 채권 빼고 모든 것의 랠리가 반전할 수 있다. 만약에 경착륙이 오면 최고의 상품은 30년 채권이고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새 정부 첫 해에는 정부 지출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지금은 인플레와 재정 적자로 채권이 괄십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날 무렵 월가가 재정 과잉을 우려할 즈음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게 맥락입니다. 사실 하트넷은 지난해 10월에도 올해 상반기 채권이 좀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일단 안 맞고 있죠. 그래서 이 예측을 반년쯤 늦춘 겁니다. 전망을. 그래서 지금 하트넷도 인정하지만 30년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월가에 거의 없지만 여전히 월가 일각에서는 경착륙을 우려하면서 30년물 채권의 반전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의견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거를 하트넷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펴봐야 할 월가 소식으로 이건 좀 약간 반대 소식이겠죠. 마지막까지 약세장을 설파했던 모건 스탠리가 드디어 증시 전망을 올렸다는 점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말까지 S&P 500 전망치를 4,500 잡고 있었는데 내년 6월 전망치를 5,400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어 입장 하우스는 JP 모건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이먼 회장이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분 요새 인터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후계 관련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이제 5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전히 증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접지 않은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늘 월가에서 무엇을 예측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경착륙 확률을 훨씬 높게 본다. 오늘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스리쿠마르 대표는 연준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내용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제약적이지만 인플레 하락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기다려야 한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2%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또 반대로 올려야 할 증거도 없다. 주거비 인플레가 일반적인 경로보다 느리게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발언의 반복이었고요. 제퍼슨 부의장도 얘기를 했네요. CPI의 주거비가 시장 임대료 최신 데이터보다 좀 뒤처지고 있다. 이거는 이런 시차는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의 상승이 여전히 기존 임대료에 일부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택 서비스 분야 인플레가 한동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화제를 끌었습니다. 주거비 관련 영상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지난 브랜베 영상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미국 금리의 안정 상태가 1990년만큼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올해 단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존 견해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 기존 견해에서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금리는 제약적이지만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은 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커버할 내용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사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